안녕하세요. 이커머스 기업을 위한 원스톱 통합 솔루션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진행을 맡게 된 SAP 코리아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영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IT 로드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분께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왼쪽에서부터 NH커머스의 김용준 실장님, 중간에 GSITM의 오중구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NH커머스의 김용준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H커머스에서 솔루션 사업을 맡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GSITM에서 클라우드 ERP를 담당하고 있는 모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글로벌 넘버원 ERP 업체인 SAP 코리아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사몰과 다양한 쇼핑몰을 이용하시면서 쇼핑몰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문, 발송권을 통합해서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여 주문, 물류, 손익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ERP도 함께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진행에 앞서 오늘 발표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이커머스 비즈니스 트렌드 및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제안드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플로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통해서 고객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과 그리고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커머스의 김용주 실장님 세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커머스의 저희 트렌드에 관련돼서 싱글 채널부터 옴니 채널까지의 이커머스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렇죠.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 전략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의 꼭지점을 잡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싱글 채널부터 옴니 채널까지의 이커머스 트렌드 변화. 옴니 채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싱글 채널에 대해서는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커머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채널은 저희가 한 점포를 열어서 판매했던 방식이고요. 전통적인 정말 오프라인 그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이 방식을 사례로 든다면은 아마 동대문의 밀리올의 APM 평화시장, 두타 이런 이제 소규모의 점포를 갖고 시작했던 그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시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군가는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시작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성 의류, 보세 의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스타일란다 같은 기업들이 완전 1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이제 조금씩 나면서 이 점포들이 온라인몰들은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후죽순 이제 온라인몰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온라인몰들이 많아지면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온라인몰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11번가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 이런 이제 오픈마켓들도 이제 성장이 되고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도 상품을 등록하고 온라인몰에도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재고라든지 상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통합관리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샵리코도 있을 수 있고 사박넷 이런 이제 통합관리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통합관리 솔루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에 대한 통합관리는 되지만 상품 관리라든지 온오프 통합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크로스 채널과 옴니 채널의 중간 경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조금 더 저희한테 좀 더 단기적으로 가속도를 준 거는 맞고요.
지금 단계는 아무래도 옴니 채널로 가기 위한 여정, 네, 커머스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과도기적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옴니 채널에 굉장히 기술력으로도 올라가고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쇼핑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상황인데 기술력은 올라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맞춰야지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설명드릴 사례 네. 중에서도 이제 옴니채널로 가신 고객들이 네, 쇼핑몰을 어떻게 옴니채널을 운영할지, 네. 관리할지에 대한 네. 것도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우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사례하고 해외 사례를 조금 스크랩을 해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올리브영의 바로드림 서비스라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 로컬 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몰도 있는데 온라인몰에서 최근에 단기간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발송을 하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발송하는 게 가장 근거리 있는 배송지에서 발송 처리가 됩니다. 매장 수가 거의 스타벅스와 맞먹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고객들이 여기서 바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거리에서 배송을 받고 네. 또 배송 받았던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교환이 필요하거나 반품이 필요할 때는 이 상품을 배송 택배 기사가 수거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 가서 반품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한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된 이런 이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더플레이스의 원더딜리라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스크랩을 해온 이유는 패션 업계에서도 이제 새벽 배송이 네, 시작이 되고 있고 전날 오후 4시까지만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제품이 옵니다. 아, 전날에 사서 그 다음날 바로 입어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 완전 네. 신박한 네. 패션에서도. 그리고 네, 이제 네, 이케아 코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내가 직접 상품을 결제하고 그걸 이제 픽업했던 이제 시스템인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의 이제 상황 때문에 이케아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온라인몰을 빠르게 이제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재고가 들쭉날쭉하긴 하는데 이케아 이 재고를 통합화하고 멤버십도 통합화해서 밖에서 온라인에서도 이케아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케아가 이제 그 대도시 근방에 있는 이제 그 네. 작은 소도시에 물류비를 절감하고 네. 저렴한 비용의 가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확대를 하면서 더 많은 판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하게 하는 게 이런 이케아 코리아의 옴니채널 네, 전략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광주점도 오픈했는데 네. 광주점은 홈 퍼니싱 픽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픽업할 수 있게끔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이케아 코리아 굉장히 옴니채널로서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선점적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네. 지금 버퍼링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잠시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예. 웹이나 방송은 네. 그 시장이 변하듯이 저희가 네. 전에는 이런 미팅들도 온라인에서 하지 네. 않았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사례까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해외 사례를 빼놓을 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도 2개를 제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2가지 이제 첫 번째 커브사이드 픽업이 도입된 월마트입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커브사이드 픽업이 뭘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제가 잠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드라이브스루. 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다시 끊기는 잠시만요. 이게 인터넷 이슈일 것 같은데 우리는 즐겁네요. 나중에 긴장이 돼서 방송이 조금 네. 이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차이가 있군요.
나오고 있어요. 다시 재개됐나요? 이게 지금 아직 안 정해진 않은 것 같아서 네트워크 부하 때문에 잠깐 모딩이 오늘- 시작되는 것 같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됐을까요? 지금 잘 나와요. 아, 지금 잘 나오나요? 시작하나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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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엄청 열기가 뜨겁네요. 우리끼리. 네. 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약간의 그의 변형된 이제 상황이긴 한데 월마트에서 내가 자동차에서 사전에 이제 구매를 했던 제품에 대해서 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구매했을 때 저의 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해당 그 인식된 차량으로 상품을 갖다 주는 네, 말 그대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커브사이드 픽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트에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국내에서도 과연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주유소라든지 네. 편의점에 대한 지정 장소를 활용해서 네. 커브사이드 픽업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나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특이한 경험이겠네요. 네. 약간 이제 아무래도 그 대형마트에 참 가다 보면 그런 뭐랄까 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많이 가지 못했는데 차 안에서 그러니까 네. 개인의 차량 소유 안에서 물건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포라 쉬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배송 거점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네. 과연 당일 배송이 될까? 이런 이제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세프라 쉬프트의 파트너십으로 당일 배송까지 실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빠른 배송과 거점에 대한 픽업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국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도 온라인의 선도는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네. 특히 중국도 이제 알리바바 쪽은 굉장히 기술력으로 강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사로 미국이 새벽 배송을 한다는 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놀라운 정말 것 놀라울 같습니다. 일이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대륙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세포라 같은 기업은 약간 한국의 올리브영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옴니 채널에 대한 이제 방향성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옴니 채널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배송이라든지 픽업, O2O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 인터넷 시대는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옴니 채널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품과 주문 그리고 회원 이런 부분이 통합 관리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앞으로의 커머스의 방향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요 키워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될 것 네, 같네요. 뭐 아파트의 인터폰에서도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도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에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냉장고 앞에서 어떤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주문하고 그런 거 그렇죠. 네, 생수나 우유 주문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좀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옴니 채널까지 이커머스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지금 만 2년이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엔데믹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과연 기업하고 소비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먼저 규모로 보면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이 커머스 시장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거래액으로 보면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6,300조라고 합니다. 6,300조. 네. 어마어마하네. 그 중에 저희 국내 거래액 같은 경우는 네. 21년 기준이긴 한데 약 200조, 200조. 200조 가까이 될 걸로 여겨지고요. 매력적인 시장이네요. 네, 그렇죠. 또 저희 국내 요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200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거래액은
저희가 볼 때는 25%에서 30% 정도씩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다. 그게 더 가시적으로 띄네요. 네, 성장이라는 단어가 네, 이렇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고 해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 꾸준히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되게 편하기 때문에 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비자들이 한번 경험하면 또 벗어나기 쉽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과거 한 2년 정도 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만 하던 기업들도 그렇죠. 온라인으로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고요. 저희 같은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과거에는 뭐 SI라든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축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넘쳐나다 보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빠른 일정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을 활용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NHN 커머스의 샵바이라는 플랫폼, 고도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아이맵, 식스샵, 메이크샵, 카페24 이런 이제 굵직한 한국 국내 플랫폼들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와 우커머스, 비커머스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의 플랫폼을 보는 시각이 저렴한 비용보다 네.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에 네, 네, 대해서 유연성으로 확장할 때 네, 네.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거에 그렇죠. 기반이 될 거라는 거 네.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약간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의 경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소규모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도매에서 떼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자체 개발하신다거나 뭐 인형 운영하는 사람 운영 인력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게 되게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다고 다 하더라고요. 비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코로나 시대 안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눈여겨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물건을 구매했던 행위에서 끝났다면은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즐기려고 합니다. 네, 즐기려고 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찾아요. 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이런 SNS 네, 그렇죠. 네, 진짜. SNS의 영향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가상현실 그리고 최근에 뭐 메타커머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이런 가상적인 공간에서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제페토와 BJF 리테일이 연결한 CU 편의점의 가상 공간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오프라인에서 즐기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프로모션을 엮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어떤 쿠폰을 취득해서 그 취득한 쿠폰을 가지고 온라인 매장에서 쓰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직접 매장에서 쓰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제 시스템도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네. 네, 현대백화점의 오프라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마다의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상품들을 구경을 하고 실제 가상 피트를 해보면서 이게 제품이 이쁜지 안 이쁜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 같아도 판교 백화점, 네. 네, 현대백화점 방문해서 네, 네. 가상으로 체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체험을 해보고 네. 싶은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AR 정도로 보면은 뷰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찍은 사진으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내 얼굴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서 네.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 그렇죠. 볼 수 있는 이런 체험해 볼 수 있는 커머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 편의성도 증대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재밌을 이렇게 것 보실 수 있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여의도의 더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놓아서 음. VR, AR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약간 그 더현대가 주었던 네. 그런 새로운 경험을 네. 더 충격적으로 줄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오프라인의 백화점 같은 경우도 과거 전통적인 과거로 봤을 때는 물건을 그냥 단지 사러 갔어요.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그렇죠.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도 똑같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오프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네. 수많은 재미 공간을 이제 주는 거죠.
저는 현대백화점 갔더니 맛집이 더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맛집을 네. 지하에다가 다 입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맛집을 왔다가 또 그게 실질적으로 구매로 또 이어지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전략이 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서로 재미를 쫓아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소비자의 변화까지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유독히 그 한 2년 동안 이 부분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새벽 배송, 정기 배송 아무래도 경험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필수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흩어져 있는 쇼핑몰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어요. 하나로 모으고 회원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페이까지 도입을 해서 아무래도 안에서 고객들이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자사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많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사다 보니까 쇼핑몰을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은 새벽 배송, 정기 배송, 라이브 커머스, 정기 구독, 다음으로 보시면 렌탈, AR,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커뮤니티 앱에 쇼핑몰을 들어가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조금 더 유행이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상품 옷도 렌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빌려서 입고 싶어.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렴한, 뭐 많이 저렴한 비용은 아니겠죠, 안 되겠죠. 네, 한 고가의 의류 같은 경우에도 렌탈로 구매해서 가볍게 입어볼 수 있게끔 렌탈 구매로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골프류 같은 것들이 고가인데 네, 딱 당일날만 입어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네. 경우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렌탈, 특히 명품 렌탈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약간 중고거래 넘어서 렌탈로 가는 뭔가 네, 그런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또 새롭게 등장했네요. 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찾으세요. 뭐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핏, 내 사이즈에 맞게끔 패션부터 신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펄핏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발의 발 사이즈가 그러니까 본인 그 개개인마다 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르죠. 발 맞아요, 볼도 맞아요. 틀리고 발에 대한 그 높이도 발등 틀리고. 높이도 네. 틀리고요. 그래서 이런 발을 한번 내가 사이즈를 찍어 놓으면 이게 데이터화가 돼서 이 데이터에 맞는 신발을 추천해 줍니다. 네. 저 같은 유행도 경우 맞추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이제 직구를 샀다거나 네. 유럽에 샀다거나 그렇죠, 근데 많이 또 하죠.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네, 네. 뭐 실제 반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는데 네. 이런 펄핏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그럼요. 같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반품률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구나. 네.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저희 쪽은 기능으로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쇼핑몰의 새로운 트렌드 네. 쫓아가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해당 건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임팩트가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네. 이후에 아. 그 사세 장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커머스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과 더불어서 기업과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커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퀵하게 바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사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기능을 요구하는 굉장히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과연 플랫폼이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가벼워야 돼요. 플랫폼이 기능을 담으면 담을수록 이게 차량으로 보면 덤프트럭이 돼요. 그렇죠. 네, 덤프트럭이 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플랫폼은 라이트하고 심플하게 가는 위주로 가고 있고 이 플랫폼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그렇죠. API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그 방향이 저희가 예, 가고 저도 있는 부분입니다. 보드몰의 표준 API, 즉 시스템을 연결하는 표준 언어 기준으로 붙이니까요, 굉장히 편한 걸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API가 뭐지? 우리는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엮어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매칭해 줄 수 있는 해드림 서비스도 있어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쇼핑몰에 관해서 모든 걸 다 해드림이라는 뜻으로 해드림이라고 예. 뭐 하나 그 결혼하려고 준비하면은 네. 웨딩 드레스 뭐 아, 수드메라고 수드메, 하죠. 네. 네. 코디네이터가 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단의 플랫폼으로서 최대한 많은 서드 파트 업체들과 잘 심리스하게 연동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최대한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최대한 많은 서비스와 엮어서 옴니 채널을 빠르게 도입하실 수 있게끔 가는 게 저희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커머스의 변화, 네.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추이, 기술적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원스톱이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파는 것들이 원스톱으로 기업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네.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즉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네, 대해서 네, 이후 세션에 좀 더 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약간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네. 있고 소비자들이 이제 초개인화 마케팅 하다 보니 쇼핑몰 운영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NHN 커머스의 해드림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